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은퇴자금 통장을 손에 쥐고 공항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잔고 9천만 원. 평생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이 돈으로 우리 준호 마음이라도 돌려놓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은퇴 후 집에 앉아 TV만 보는 날들이 지겹기만 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기분이었다. 아들 준호는 회사 일에 빠져 집에도 잘 안 오고 며느리 혜진은 늘 피곤한 얼굴로 손주 민우를 돌보았다. 이번 캄보디아 여행이 그 틈을 메울 기회라고 믿었다. 할머니가 짐 가방을 끌며 다가왔다. 돈이 아까워서 어떡해? 그냥 국내 여행으로 하지. 그녀의 투덜거림 속에 설렘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꾸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준호 녀석, 요즘 통 연락도 없더니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렸을 때부터 일이 우선이었잖아. 당신처럼. 그때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헐레벌떡 나타났다. 아빠 미안해요. 회의가 늦어져서. 그의 눈은 이미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속이 쓰렸다. 가족여행인데 노트북은 왜 들고 왔어? 좀 쉬라고 데려가는 건데.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회의 10분만 끝내고요. 클라이언트가 급해서.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진이 민우의 손을 잡고 짐 5개를 끌며 도착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민우가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 캄보디아에 공룡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공룡은 없지만 고대 사원이 있어. 재미있을 거야. 혜진은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이번 여행이라도 잘 끝나면 좋겠네라고 생각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가 모두를 모았다. 자, 웃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다. 셔터 소리가 울리자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녀석 언제쯤 가족을 볼까? 여행의 시작부터 세대 간의 벽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준호 어렸을 때 당신이 회사만 다니던 거 기억해? 그 애가 닮은 거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 바꿔보자. 비행기 이륙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무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김할아버지가 먼저 손부채를 꺼내 붙였다. 이 더위가 사람 잡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퇴 후 처음 해외여행의 설렘을 느꼈다. 가족을 데리고 온 게 자랑스러웠다. 준호가 에어컨 없는 셔틀버스를 타자마자 투덜거렸다. 에어컨 없는 버스라니 이게 21세기인가. 그는 핸드폰으로 에어마이크 앱에 후기를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군대 있을 때보단 낫지. 그땐 트럭 짐칸에서 갔어. 혜진은 민우를 안고 조용히 땀을 닦았다. 민우야, 더우면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피로가 배어나왔다. 할머니가 혜진에게 생수를 건넸다. 고생 많다, 혜진아. 그 말이 위로가 아닌 동정으로 들려 혜진은 속이 쓰렸다. 시어머니는 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부족한가 봐.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외쳤다. 내일 새벽 4시 앙코르와트 일출 투어예요. 준비하세요. 준호는 중얼거렸다. 내가 휴가 낸 게 후회된다.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그의 눈은 여전히 노트북에 가 있었다. 민우만 창밖을 보며 환호했다. 와, 진짜 외국이다. 나무가 다 달라. 호텔에 도착하자 준호는 로비에서 바로 화상회의를 재개했다. 아빠, 저 방에서 회의 좀 하고 올게요.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었다.
여행 왔는데 일만 해? 가족 좀 봐.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은퇴하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데려왔는데 할머니가 중재했다. 둘 다 그만해. 혜진아, 너도 피곤할 텐데 쉬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쌓였다. 남편은 일만 하고 시부모님은 나한테만 기대시고. 민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요. 내일 사원 가서 재미있게 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 긴장감이 커졌다. 여행의 첫날부터 가족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할아버지는 이 여행이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군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4시 20분 사원 앞에 선 가족의 눈은 잠으로 가득했다. 김할아버지가 삼각대를 설치하며 말했다. 이게 내가 꿈꿨던 가족 사진이야. 모두 모여. 일출이 시작되자 고대 사원의 실루엣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모두 숨을 멈췄다. 혜진은 민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런 순간이 가족이란 걸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사진 좀 찍어줘. 내가 젊으니까. 준호는 네, 잠시만요 하며 회사 메일을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다. 혜진이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여보, 지금만은 좀. 할머니가 꾸짖었다. 아들, 가족 좀 챙겨. 일은 나중에 해.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일만 끝나면 해요. 이 프로젝트만 마무리하면. 민우가 물었다. 아빠, 왜 맨날 폰만 봐? 일출 안 봐? 그 무구한 질문에 준호는 화면을 끄며 미안. 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너 어렸을 때 내가 회사 다니느라 내 생일도 못 챙겼지.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너도 똑같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일출의 아름다움이 무색하게, 가족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혜진이 중재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내 엄마 입원했을 때 너 혼자 집에 있었잖아. 그때부터 내가 일에 매달린 거 알아. 준호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걸 왜 이제야? 할아버지는 후회로 가슴을 쳤다. 내가 잘못했어. 이번 여행으로 그걸 고치려 했는데.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사원의 고요함 속에서 가족의 오랜 상처가 터져나왔다.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 할아버지 싸우지 마. 외쳤다. 그 소리에 모두가 멈췄다. 할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며 다가올 위기를 예감했다. 일출이 끝나갈 무렵 그들의 관계는 더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태양이 자결하는 오후 김할아버지는 398계단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게 고작이야? 올라보자.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다. 은퇴 후 체력이 떨어졌지만 가족을 이끌고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다.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했다. 여보, 무리하지 마. 심장 안 좋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준호 녀석, 내가 앞장서라. 젊은 놈이 왜 그렇게 게으르냐? 준호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중간쯤에서 헉헉거렸다. 아빠, 배터리 없어서 충전 좀. 그의 변명에 할아버지의 화가 치밀었다. 요즘 아들들은 힘든 것도 모르나? 내가 내 나이 때 공장에서 12시간 서서 일했어.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IT 시대예요.
저도 매일 야근해요. 혜진은 민우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왔다. 시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민우가 무거워요. 할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상 가까이서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어렸을 때 내가 회사 다니느라 내 엄마 병원도 못 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너도 똑같아. 준호가 반박했다. 아빠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일만 하라고.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혜진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매일 398계단 같아요. 남편은 일만 하고 시부모님은 나한테만 기대시고. 민우가 아빠 무거워? 하며 물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계단을 올랐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아름다웠지만 가족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듯했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쳤다. 이 여행이 갈등만 키우는 건가? 긴장감이 고조되며 다가올 위기를 예감했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준호 어렸을 때 이번 사건 아직도 상처인가 봐. 할아버지는 후회로 몸을 떨었다. 이 순간 세대 간의 벽이 최고조에 달했다. 석양이 해변 시장을 물들릴 무렵 가족은 해산물 구이 앞에 앉았다. 김할아버지가 호기롭게 외쳤다. 내가 한턱 쏜다. 맥주 5병. 그의 눈빛에 여행의 즐거움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갈등이 꿈틀거렸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내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클라이언트가.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또 일? 여기서까지? 혜진은 민우에게 밥을 먹이며 혼자 남겨졌다. 민우야, 새우 맛있지? 그녀의 미소 뒤에 피로가 쌓여갔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준호 또 어디 갔나? 녀석, 가족보다 일이 먼저냐? 20분이 지나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혜진이 시장 끝까지 찾아다녔다. 여보, 어디 있어? 40분, 1시간. 시장의 소음 속에서 불안이 커졌다.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어디 갔어?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마 실종? 시장은 어둠에 잠겼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사라진 적 있었어. 병원에서.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핸드폰을 들었다. 신호가 안 잡혀요. 할아버지는 시장을 헤매며 소리쳤다. 준호야.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납치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쳤다. 내가 너무 탓했어. 여행 와서까지 싸워서. 흘렀다. 시아버님, 경찰 불러야 해요. 시장의 불빛이 깜빡이며 위기의 서막이 열렸다. 준호의 빈자리가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어둠 속에서 갈등의 불씨가 폭발 직전이었다. 호텔 로비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현지 경찰이 준호의 여권 사진을 요구했다. 이 사람이 맞나요? 김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내가 잘못했구나. 준호야. 혜진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시장에서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야. 민우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울었다. 아빠 무서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 어렸을 때 내가 입원했을 때 가족의 시선이 쏠렸다. 초등 3학년 때 내가 3개월 입원했어. 준호 혼자 집에 있었지. 당신은 회사 다니느라.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그때도 내가 무관심했구나. 준호의 어린 시절 외로움이 드러나자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경찰이 선언했다. 납치 가능성 90%. 관광객을 노린 범죄예요. 혜진이 소리쳤다. 어떻게?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는 무릎을 쳤다.
내가 아들을 외롭게 했어. 은퇴 후에도 일만 탓했지. 민우가 물었다. 아빠 도망갔어요? 그 말에 모두의 눈물이 터졌다.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렀다. 가족의 오랜 비밀이 폭로되며 후회와 공포가 뒤섞였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준호가 일에 매달린 건 그 상처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찾아야 해. 내 탓이야.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갔지만 로비는 절망으로 물들었다. 이 순간 갈등의 정점이 다가왔다. 혜진이 결의했다. 함께 찾아요. 위기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공포를 더했다. 김할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해변 마을을 헤맸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혜진은 경찰과 CCTV를 확인하며 따라왔다. 여기서 오토바이 탄 남자 둘이.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납치범 2명의 모습이 포착됐다. 초보답게 헬멧도 없이 얼굴이 드러났다. 할아버지가 이를 악물었다. 저 새끼들, 준호를. 할머니가 과거를 고백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무관심 당했어. 준호처럼. 할아버지는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똑같았구나. 가족을 외롭게. 멀리 패창고 불빛이 깜빡였다. 민우가 소리쳤다. 저기 아빠 냄새나. 가족과 경찰이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준호 살아있어. 혜진이 속삭였다. 초보들이라 실수할 거예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수색의 끝에서 위기가 폭발 직전이었다. 창고 가까이 다가서자 납치범들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 돈 나눌 거야. 할아버지는 문틈을 엿보았다. 준호가 묶여 있었다. 지금이야. 가족의 후회와 공포가 하나로 모였다. 할머니가 울며 말했다. 제발 무사히. 이 순간 구출의 서곡이 울렸다. 밤바다가 증인처럼 조용히 지켜봤다. 폐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흔들렸다. 김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 준호가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눈은 공포로 물들었지만 살아 있었다. 납치범 2명은 초보답게 서로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몸값 5,000달러만 받자고 했잖아. 너 때문에 위치 다 들켰어. 이 새끼야. 그들의 목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혜진이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싸우느라 정신없어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 들었다. 내가 유인할게. 혜진아, 몽둥이 챙겨. 경찰 셋은 뒤에서 대기했다. 할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돈 여기 있다. 5,000달러. 지폐 뭉치를 허공에 던졌다. 납치범들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돈을 주부러 달려들었다. 그 순간 혜진이 뒤에서 쇠파이프로 한 놈의 다리를 후려쳤다. 으악! 비명이 터졌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달려들어 다른 놈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들아, 내 아들 건드려? 66세의 몸이지만 분노는 30대였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하고 흐느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 칼로 밧줄을 끊으며 반복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 경찰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납치범들은 초보답게 바로 무릎 꿇었다. 한 놈은 우리 처음 해봐요 하고 울기까지 했다. 혜진이 준호의 테이프를 떼며 끌어안았다. 여보, 괜찮아?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가족을. 할아버지는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 평생 일만 하라고 가르쳤잖아. 창고 안 공기는 눈물과 땀, 그리고
해방의 냄새로 가득 찼다. 민우가 달려와 아빠 다리를 끌어안았다. 아빠 무서웠어. 할머니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소리, 납치범들의 울부짖음, 가족의 흐느낌이 뒤섞였다. 이 순간 모든 갈등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지며 클라이맥스가 절정에 달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끌어안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새벽 5시, 해변은 아직 차가웠다. 가족은 폐창고에서 나온 뒤 경찰서 진술을 마치고 모래사장으로 나왔다. 준호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무릎을 꿇었다. 아빠, 내가 불효했어. 일만 알았어. 그의 눈물이 모래에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끌어안았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외로웠을 때 곁에 없었잖아. 은퇴하고도 일만 탓했어.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더 이상 혼자 아프지 말아요. 할머니가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입원했을 때 내가 혼자 밥 해먹던 거 아직도 기억나. 미안해, 아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그때부터 일만 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 바보였어. 민우가 뛰어와 모두를 껴안았다. 아빠, 이제 폰 안 봐?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멀리 바다로 던졌다. 이제 안 본다. 약속해. 파도 소리와 함께 폰이 사라졌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이 여행이 돈값했다. 9천만 원 다 써도 아깝지 않아. 가족은 새벽 햇살 속에서 단체 포옹을 했다. 바다 냄새, 눈물 냄새, 그리고 화해의 냄새가 뒤섞였다. 준호가 처음으로 크게 외쳤다. 아빠. 할아버지는 그 부름에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혜진이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진짜예요. 할머니가 민우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할머니 생신 때 또 오자. 감정의 절정이 터지며 모든 상처가 녹아내렸다. 바다는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었고 해는 새로운 시작을 비추었다. 입국장에 5명이 손을 잡고 나왔다. 김할아버지의 얼굴은 납치 사건 이후 가장 젊은 표정이었다. 남은 돈으로 또 어디 갈까?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준호가 카트를 밀며 말했다. 이제 내가 모실게요. 회사 그만뒀어요. 혜진이 놀라며 장난쳤다. 진짜요? 나도 파트타임 할까? 민우가 까르르 뛰며 외쳤다. 다음엔 할아버지 생신 때 또 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돈 걱정 말고 쓰자. 남은 인생 즐기면서. 할아버지는 통장을 꺼내 장고 8만 원을 보여주었다. 이게 다야. 가족은 동시에 통장을 찢었다. 종이 조각이 공항 바닥에 흩어졌다. 돈보다 가족이 남았잖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웃었다. 준호가 아버지 어깨를 감쌌다. 아빠, 고마워요. 은퇴 자금으로 제 목숨값 치렀네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너만 살아있으면 그게 이득이야. 혜진이 민우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우리 이제 매일 저녁같이 밥 먹어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주말엔 여행. 공항 한쪽 66세 할아버지는 40년 만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납치, 눈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약속. 9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영원히 남았다. 입국장 문이 열리며 따뜻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은퇴 생활이구나. 가족의 웃음소리가 공항을 가득 채웠다.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